상처는 우리를 가두는 쇠사슬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한 문장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밤이 깊어 잠 못 이루는 순간, 사람들의 대화 속 무심한 말 한마디에 그 상처가 다시 살아난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왜 그 일을 잊지 못하는가? 왜 나는 여전히 그때에 머물러 있는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상처의 모습은 다릅니다. 어떤 이는 부모의 말 한마디로 평생 자존심이 무너지고, 어떤 이는 사랑의 배신으로 마음이 찢기고, 또 어떤 이는 친구의 외면이나 사회에서의 부당함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 순간은 이미 흘러갔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멈추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제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들어주십시오. 상처는 지워야 할 흉터가 아닙니다. 상처는 내가 살아왔음을 증명하는 문신입니다. 상처는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옹이이며 지혜롭게 하는 교사입니다. 상처는 나를 괴롭히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깨우기 위해 찾아온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메신저를 적으로 여깁니다. 피하고, 미워하고, 평생 지워야 할 원수처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뿌리입니다. 상처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상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상처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피해야 할 저주가 아니라 삶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상처는 끝이 아닙니다. 상처는 시작입니다. 상처는 쇠사슬이 아니라 날개입니다. 여러분은 오래된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태풍이 몰아쳐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나무. 오랜 세월을 버텨낸 거대한 나무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곧게 뻗은 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옹이가 많습니다. 바람에 꺾였던 자리, 도끼에 베었던 자리, 번개가 스쳐간 자리마다 굵은 옹이가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흉한 흔적처럼 보이지만 그 옹이가 바로 나무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옹이가 없는 매끈한 나무는 의외로 잘 꺾입니다. 상처가 많은 나무가 오히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상처를 저주로 여기고 평생 짐처럼 메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는 그 상처를 자산으로 바꾸어 더 큰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차이는 상처의 크기가 아니라 그 상처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옛 일본 장인들의 킨츠기라는 예술을 아십니까? 그릇이 깨졌을 때 보통은 버리거나 내다 버립니다. 그러나 이 장인들은 금가루와 옷을 섞어 금이 간 자리를 메웁니다. 그 결과 깨진 자리는 금빛으로 빛나고 그릇은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집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예술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금이 같다고 해서 버려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금이야말로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상처는 흉터가 아니라 새로운 무늬입니다. 그 무늬가 있기에 여러분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됩니다. 옛날 한 사내가 깊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겁에 질려 도망치다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몸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는 거울을 볼 때마다 그 흉터를 원망했습니다. 저주 같은 흉터여, 왜 나를 괴롭히는가?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그 흉터 덕분에 그는 늘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자만할 때마다 거울 속 흉터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살아남은 자다. 너는 은혜 입은 자다. 그때부터 흉터는 저주가 아니라 감사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보기 싫고 아프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사의 문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저주로 볼 것인가? 은혜의 표식으로 볼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제 상처는 너무 깊습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사람마다 보이지 않는 흉터를 하나쯤은 품고 삽니다. 어떤 이는 어린 시절, 부모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평생을 흔들립니다.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그 짧은 말이 어린 영혼을 찔렀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무언가를 시작하려 하면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그래서 늘 주저하며 삽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랑에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겠다. 그러나 그 다짐은 사랑을 지켜주는 약속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상처받지 않았지만 다시는 깊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사회에서 좌절을 겪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러나 그의 마음속 목소리는 다릅니다.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나는 실패자야. 그 순간 상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자신을 규정하는 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처가 쇠사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길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제자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늘 외로움과 결핍 속에서 살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누군가 떠날까 두려워 깊은 관계를 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아이들에게 주겠다. 그는 고아원을 찾아가 봉사하며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덕분에 그는 더 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고 품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고 우리를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상처의 크기가 아니라 그 상처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처를 어떻게 다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의 지혜 재앵무상.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앵무상.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갑니다. 기쁨도, 슬픔도, 상처도 모두 흘러갑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상처도 본래는 이미 지나간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 자리에 멈추어 있으니 고통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건은 흘러갔는데 마음은 붙잡고 있습니다. 나라서 해탈의 시작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이미 지나갔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릇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쓸모 있다. 상처는 우리의 마음에 빈 공간을 만듭니다. 그 빈자리는 결핍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새로운 자비와 지혜를 담을 자리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남의 고통을 모릅니다. 연민도, 자비도, 이해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남의 눈물을 알아봅니다. 그 빈자리 덕분에 우리는 더 깊은 인간이 됩니다. 옛 성현들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주인이다.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쇠사슬로 해석하면 상처는 우리를 속박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날개로 해석하면 상처는 우리를 들어 올립니다. 역설적 진리.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상처 많은 사람이 가장 깊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실패한 사람이 가장 강한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이 가장 큰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상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갉아먹는 괴물이 아니라 우리를 일깨우는 스승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스승을 품고 있습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처를 날개로 바꾸려면 실제로 몸과 마음에서 길러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처가 떠오를 때 마음은 즉시 반응합니다. 분노하거나 눈물이 솟거나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로 반응하지 말고 3초간 멈추십시오.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 나는 괜찮다. 이 단순한 3초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매일 연습하면 뇌가 새로운 습관을 배웁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도 더 이상 자동으로 여러분을 휘두르지 못하게 됩니다. 상처는 말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글은 마음의 독을 빼내는 좋은 약입니다. 하루 5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종이에 혹은 휴대폰 메모장에 떠오르는 상처의 기억을 그대로 적으십시오. 누가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마지막 문장은 반드시 이렇게 쓰십시오. 이 상처는 나를 단단하게 한다. 그 순간 뇌는 상처를 고통이 아니라 배움으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반복될수록 상처는 저주가 아니라 교사가 됩니다. 상처는 마음에만 남지 않습니다. 몸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어깨에 긴장이 쌓이고 호흡이 얕아지고 위장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는 몸으로도 풀어야 합니다. 매일 10분 스트레칭을 하거나 천천히 걸으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 마음속 그림자가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몸을 움직이는 단순한 행위가 상처의 기억을 풀어내는 통로가 됩니다. 상처에 묶여 사는 사람들은 늘 결핍만 바라봅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잃었어. 그러나 시선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 고맙다. 오늘은 햇살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하다. 오늘은 누군가와 눈을 마주쳐 웃을 수 있어 기쁘다. 하루에 단 하나, 작은 감사만 기록해도 상처는 더 이상 절대적 권력을 잃습니다. 상처는 결핍을 말하지만 감사는 충만을 말합니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상처는 힘을 잃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누군가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단순한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다른 이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앞서 말했던 제자처럼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픔을 가진 자가 고아원에서 사랑을 흘려보냈듯
여러분도 상처 덕분에 다른 이의 고통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상처는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친절을 실천하십시오. 길에서 만난 노인에게 인사를 건네고 지친 친구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십시오. 그 순간 상처는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3초 멈춤, 글쓰기, 몸으로 풀기, 작은 감사, 누군가 돕기. 이 단순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상처를 날개로 바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상처는 너무 깊다. 그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아실 겁니다. 상처는 저주가 아니라 날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상처는 부끄러운 흔적이 아닙니다. 상처는 내가 살아왔음을 증명하는 표식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은 쇠사슬이 되기도 하고 날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신 상처를 새로운 의미로 다시 쓰십시오. 상처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해 온 메신저입니다. 그 메신저를 적으로 대하지 말고 스승으로 맞이하십시오. 오늘 밤 집에 돌아가면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이렇게 적으십시오. 내 상처는 나를 단단하게 한다. 그 순간 여러분은 과거의 포로가 아니라 미래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날개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날개로 더 멀리, 더 높이 날아가십시오. 상처는 여러분을 꺾으려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인간답게 살도록 이끄는 길잡이입니다. 그러니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를 품고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상처를 품고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상처를 품고도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결론을 다시 새기며 마치겠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쇠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그 날개를 펼치십시오.